자,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수업을 하게 되네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뒷반 선생님, 김한정 선생님하고 흥선대원군 개혁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1860년대입니다. 그 대원군이 집권했던 1860년대가 되고,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1870년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근현대 파트는 10년 단위를 끊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0년대는 흥선 대원군의 집권기, 그리고 70년대는 이제 문호 개방기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4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94쪽에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항과 불평등 조약의 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나와 있죠. 뭐가 됩니까? 통상개화론의 대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통상개화론이 이제 대두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통상개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통상, 서로 장사하고, 서로 통하고,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개화하겠다. 개화란 말 참 어렵죠? 원래 우리가 얘기하면 꽃이 핀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화라고 하는 말은 근대화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개화라고 하는 말은 근대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개화론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제를 좀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자, 통상개화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통상개화론의 것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어떤 거냐? 자, 첫 번째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거냐? 우리가 그러면 통상을 해서 개화한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앞에 있는 우리 대원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서양의 침략을 우리에서 문을 닫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반대, 문을 열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왜 그럼 우리가 문호를 열어야 되냐? 그럼 우리가 문호를 열 만큼 준비가 돼 있었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개항을 위한 내적 준비는 미비하다. 우리가 개항을 위한 내적 준비는 굉장히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호를 열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게 되면 개항이 불가피하다. 개항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개항을 위한 내적 준비는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호를 열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열강의 군사적 침략. 왜? 봤거든. 어디? 청나라. 영국한테 처절하게 깨지죠. 일본, 미국의 한포 외교의 문은 열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호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기가 된 것은 언제 제기가 되냐면 1860년대. 예, 이제 세 분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거 주장했던 사람 누구냐? 박규수, 그 다음에 오경석, 그리고 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유홍기, 이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등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 조금 이 사람들을 소개를 하자면은, 이 박규수라고 하는 분은 양반 중에 양반이죠. 아주 금수저죠. 누구냐? 여러분 잘 알고 겁니다. 양반전 누구? 그렇죠. 연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양반 중에 양반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뭘 주장한다? 문호를 열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경석, 이분은 그 중인인데, 이 사람은 뭐하는 역관입니다. 역관, 통역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의 특성상 청을 많이 왕래를 하죠. 그래서 청을 왕래하면서 우리나라 개화사생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되는 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해국도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환지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책을 오경석이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개화사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발달된 문물이 있고 발달된 문화가 있고, 그리고 또 중국 말고도 더 많은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소개했던 이런 책이 되는 겁니다. 역관입니다. 자, 여기는 유홍기라고 하는 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의관이죠. 이분도 중인인데, 이 유홍기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오경석이 가지고 왔던 해국 도지와 영한 지략을 읽고 우리나라 개화 사상의 한마디로 뭡니까? 대부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분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김옥균, 박영효, 뭐 서광범, 라든지 김홍직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제자였냐? 박규수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박규수가 이제 거의 나이가 많아져서 힘들어졌을 때 누구한테 토수를 하냐? 바로 유홍규에게 토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던 뭐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한테 교육을 받냐? 유홍규에게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이 뭐냐면 백의 정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개화파 내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 정성 역할이 돼야 되죠. 자, 그랬던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김옥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합니까? 그렇죠. 갑신정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뭐하는 사람이냐? 갑신정변의 배우 조종자로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뿌리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연원이라고 하죠. 뿌리. 자, 연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나오냐? 이미 북학파 실학자 누굽니까? 그렇죠. 연합 박지원입니다. 바로 누구? 박규수의 할아버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북학파 실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제기가 되었던 이런 내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미 북학파 실학자에 나오게 됩니다. 요 두 개의 연결고리를 잘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영향을 보게 되면, 자, 이 통상계열론자의 영향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하야하고 난 이후에 대우비 하야란 말 알죠? 정부에서 물러난다는 얘기예요. 하야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문호개방의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문호개방의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일본의 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일본 내에 뭐가 나오냐면 정한론이 대두하게 됩니다. 논이 대두하게 돼요. 자, 정한론 무슨 말입니까? 뭐 하겠다? 정복하겠다. 어디를 정복하겠다? 한국, 즉 한국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정한론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게 되냐? 이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메이지 유신이 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였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이제 근대화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뭘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설정하자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외교 관계를 설정하자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문구 자체가 상당히 좀 건방지고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이런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자 이렇게 나오게 되냐, 당시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대원군이 거부를 합니다. 자, 대원군이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일본 내에서는 아니 조선 저거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들인데 뭘 거부를 해? 이참에 그냥 한번 날려버릴까?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면 일본 내에 이제 국론 즉 여론이 분열되게 된다. 일본 내에서 여론이 이제 분열되게 되는, 국론이 이제 분열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정한론이 나오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부국강병 우선론. 자, 부국강병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한론, 외교하자, 안 하겠다, 그럼 정복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인마 이게 제정신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도 그 모양이지. 이거 주장했던 놈 이름이 그 모양이에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이코 도코모예요. 이 새끼 사이코죠 이거 사이코거든. 자, 그래서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부국강병 우선론, 아주 신중한 사람들이죠. 누가 주장했냐?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이토 히로부미가 부국강병 우선론을 냈습니다. 뭘 예를 들게 되냐면, 만약에 이때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정복을 하겠다고 움직인다면 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왜? 조선과 청과는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청이 만약 개입해서 싸웠는데 일본이 이긴다면 고맙겠지만, 만약에 우리 일본이 청하고 싸워서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부국강병이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의 우리나라 침략은
조금 이제 그 뒤로 밀리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정한론은 결국 그러면 실현은 안 된다. 당장 실현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벌써 여기서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논지를 알겠죠?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침략하고자 하는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94쪽, 여전히 94쪽입니다.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다. 그리고 95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95쪽으로 가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불평등한 조약, 조선의 침략의 발판이 된다. 자, 불평등 조약이 체결된다. 이 단원과 이 두 번째 주제와 세 번째 주제를 같이 묶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우리가 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배경,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원인이 세 가지로 우리가 문호 개방의 원인, 자,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문 닫고 있자라고 주장을 했던 바로 누구입니까? 흥선대원군. 자, 이 말고는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문호 개방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좀 전에 또 우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통상개화론의 대두. 자, 통상개화론의 대두라고 하는 문제, 이거 나왔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나옵니까? 운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운요, 일본의 군함이죠. 일본의 군함이 우리나라 강화도 인근에 계속 출몰을 하게 됩니다. 이 일본 애들이 누구 수법을 쓰냐? 옛날 미국이 사용했던 수법을 쓰는 거죠. 일본에 문호 개방할 때 미국의 군함이 나가사키 항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몇 번 하게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격을 하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가 우리한테 도발을 했어? 알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문호를 개방시킨 그 분위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요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조선에서 대포를 쏘게 유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빌미로 해서 많은 군대가 오게 되는, 군대가 몰려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얘네들이 초지진, 그리고 영종도 어딘지 알죠? 인천공항에 있는 곳, 그쪽을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강제로 문호를 개방시킨 사건입니다. 바로 운요 사건, 이것이 문호 개방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일본하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이제 뭘 하게 되냐? 두 번째, 이른바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조일, 수호, 조규, 굉장히 낯설다. 여러분 익숙한 거 얘기할까요? 뭐죠? 그렇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된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된다. 어떤 이유로? 이 세 가지 이유로 문호가 개방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일 수호 조규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보게 되면, 의미를 우리가 일단 파악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뭐가 있다? 문호가 개방되었다. 문호가 개방되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최초의 근대적 형식의 조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어떤 조약이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강화도 조약, 이른바 조일 수호 조교, 요거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보다는 요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럼 이제 맺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교과서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 95쪽, 자,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 95쪽에 보게 되면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내용이 몇 개 요약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요거 자료 분석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세 번째 조일 수호 조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먼저 자, 거기 나와 있죠. 몇 관? 제1관이 나옵니다. 제1관 뭐가 되어 있어?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조선은 자주의 나라다. 지금 요거 교과서 보고 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돼. 이거는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다. 좋은 얘기죠. 일본과 동등한 권리,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거 너무나 좋은 얘기죠.
근데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뭐가 찜찜하지. 찜찜한 거 맞아요. 왜 일본 애들이 그럼 이걸 우리에게 주장을 했고 제일 첫 번째에서 갖다 집어넣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 그렇죠. 청과의 4대 관계라는 게 계속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으면 반드시 청이 간섭하고 개입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은 어떻게 하게 돼? 조선은 자주의 나라다. 청하고 별개의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 제1관 내용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게 되는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겠다.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겠다. 자 1번입니다. 영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이러한 의도가 숨어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되고 제4관 보겠습니다. 자, 제4관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기하는 두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에는 자유롭게 통상 왕래를 허가하겠다. 부산 이외의 두 곳에 항구를 개항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물론 후에 이제 어디를 개항합니까? 인천과 원산을 개항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개항한다고 그랬죠? 부산과 후에 두 군데 어디가 개항된다? 그렇죠. 인천,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 원산. 여기를 이제 개항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항구 중에서도 요 세 군데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냐? 의도가 있죠. 부산이 일단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을 통해서 많은 물자가 들어오게 되는 이른바 경제적 의도가 여기 숨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천 어떻습니까? 수도였던 한성,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이 되죠. 이거는 빨리 해서 정치적인 의도. 그러는데 어이없이 원산이 나오고 있어요. 어이없이. 왜 그럴까? 왜 원산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가게 될까? 원산은 어떻게 되냐? 함경도 있는 곳이죠. 자, 지도 잠깐 봅니다. 요렇게 이제 지도 그려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해서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연해죠. 러시아 영토가 되죠. 원산 여기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누굴 견제해야 될까요? 그렇죠. 남한은 러시아를 견제해야 될 거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목적?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익숙한 노래 나오고 있죠? 자, 익숙한 노래 감상하세요. 자, 유행이랍니다. 제7관 가겠습니다. 제7관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은 교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7관은 조선국 연해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침략한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뭘 가져가게 됩니까? 해안 측량권. 싸움 잘하는 사람이 힘없는 집 들어가서 마음대로 줄자를 들고 가서 막 재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렇죠. 해안 측량권. 그래서 이 해안 측량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침략의 의도가 숨어 있다. 어디로 가면 더 침략하기가 쉽고, 어느 쪽으로 가면 뭘 수탈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침략의 의도와, 그리고 또 우리 먼저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0관 한번 볼까요? 그 9관은 잠깐 빼도록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제10관 한번 봅시다.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될 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부산과 인천과 원산에 살고 있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부 다 누가 한다? 일본 놈이 한다. 뭐죠? 영사재판권이죠, 이거. 영사재판권. 보통 이제 이걸 확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거죠. 치외법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명백한 우리의 뭐가 된다?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이런 요소가 되어진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던 이 내용들을 쭉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어때요? 결국은 침략의 의도. 청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개항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안을 측량하고 영사재판권 주고 이런 식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겠다.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이래야죠? 그렇죠. 일본에게. 무슨 죄야? 불평등 조약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본이 요 정도로 끝난다? 아니죠. 일본은 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뭘 하게 되냐면은 부속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적 침략을 하고자 하는 이제 세 번째 부속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 부속 조약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황당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결론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조일수호 조규, 조일수호 조규. 그런데 똑같죠? 강화도죠, 그죠? 불어. 바로 강화도 조약에 따라 나오는 불어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어.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나온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조일수호 조규의 불어에 나오는 것은 세 가지가 되게 되는데 먼저는 뭐가 나오게 되면 일본 외교관의 여행의 자유. 일본 외교관의 여행의 자유를 주라. 그 당시 우리가 그렇게 뭐 여행하기 좋고 우리가 뭐 관광지로 뛰어난 데가 뭐 얼마나 있었을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외교관 여행의 자유를 달라? 뻔하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가 됐습니까? 아까 부산, 인천, 원산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거류 지역을 이제 설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개항장에서 10리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10리. 10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4km. 4km입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학교에서 저기 구모닝 병원 정도까지 그쪽까지가 되게 되는데 10리로 제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도 바다, 여기는 바다야, 여기는 육지야. 발 딱 내린 여기서부터 좌우로 얼마까지? 이렇게 10리. 거기까지만 일본 애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리까지 이제 제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82년도에는 뭐 50리. 그 다음에 나중에 100리까지 이제 이렇게 넓혀가는데 요때 되면 별로 의미는 없어진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미가 없어지는지. 어쨌든 거류 지역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일본 화폐 유통. 벌써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딱 보이고 있죠. 이게 조일수호 조규 부록의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 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조일 무역 규칙.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 나는 요걸 시험에 내볼까 해요, 여러분들.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삼무로 외우세요. 삼무. 세 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외우면 되게 되는데, 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게 된다. 양곡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무제한으로 빼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뻔하죠. 쌀이 부족해지죠. 그럼 쌀값 올라가지. 누구 좋고 누구 안 좋아? 당연하죠. 쌀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지주는 좋은데 농민들은 괴로워지는 거죠. 가난한 농민들 땅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상세의 들어오게 되는데 무항세 항구를 이용하게 되면 관리비를 내야지. 주차하면 주차비를 내야지. 근데 무항세 째짠 놈들 안 내겠다는 거죠. 거기다 또 뭐 하게 되냐면 무관세. 이건 국제 관례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무관세 같은 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는 서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주 국제적인 관례 무시하고 우리는 관세 안 낼 거야. 관세 뭔지 알죠? 자,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없어 무무무 나오죠.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일본한테 유리하죠. 우리한테 불리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 정부에서 항의를 했나봐요. 이게 1883년에 수정되게 되는데, 자, 수정안이 나옵니다. 언제 됐다고요? 83년도. 연도 안 중요합니다. 자, 수정안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야, 양국을 무제한으로 유출하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래서 일본이, 그래, 너희들 힘들었어. 알았어. 그러면 너희가 방어할 수 있어. 뭘 방어할 수 있어? 양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령을 그럼 내리는 걸로 합의가 되자. 자, 이 방공령은 원래 어떤 거냐면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있던 겁니다. 조선시대 지방관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바로
이 방공명이다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평택 같은 데 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고 남는 거 있죠. 이거 다른 지역에다 팔으면 돼. 슈퍼오닉 갖다 팔아 먹으면 돼. 근데 흉년이 들었네. 비가 안 와. 와도 너무 와. 그래가지고는 쌀이 생산이 안 됐어. 우리가 먹어도 부족해. 그런데 내다 팔 수는 없죠. 그럴 때 평택 시장님께서 야들아 올해는 평택 쌀은 바깥으로 못 나간다. 막아라. 딱 이렇게 그걸 방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방공령을 내린다. 단 어떻게 한다? 사전에 통보하자. 사전 언제까지 1개월 전까지는 전까지는 통보해 주자. 사전에 통보하자.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자, 그거 나왔습니다. 무한세는 별도로 없고, 자, 그다음 무관세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 알았어. 그럼 관세 설정하자. 관세 설정하자. 야, 이거 하니까 두 가지 정리가 좋죠. 우리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일본 애들이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어마무시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뭘 주장하게 되냐? 일본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뭘 주장하게 되냐면, 야,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있지. 너네 우리나라 가장 혜택 주는 나라 하면 안 될까? 너네가 우리한테 가장 혜택 주는 거 안 될까? 그래, 그게 뭔데? 다른 거 아니야. 뭐 미국한테 물건 팔거나 사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면 돼. 뭡니까? 최국 조건이죠. 자, 최국 조건이라는 거. 이게 걸려든 겁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거 뭐가 됩니까? 이권 침탈의 근거가 되죠. 이것이 이권 침탈의 이제 근거가 되게 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최국 조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자면 어떠한 경우에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수교하면서 우리나라 강산 하나 뺏어갔지. 그럼 일본 안전자리에서 가장 혜택받는 거예요. 동등한 조건 그대로 빼앗는 거예요. 이게 최국 조건이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한 거야? 우리한테 이쪽에다가 뭐 줬어? 방공력 사상이 줬어? 관세 줬어? 양손 이렇게 지어놓고 뭘 털어간 거야? 그런 우리한테 뭘 털어간 거야? 그렇죠. 지갑은 통째로 싹 발라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최국조간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거 알죠? 최국조간은 졸소, 조규. 아까 강화도 조약에는 안 나온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여기 어떻게 된 거다? 수정되고 부속 조약에서 수정되면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책임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내면 틀려요. 그거 한번 내볼까? 여러분 그럼 알아서 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 부분 96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